안녕하세요. 네, 세력차트 연구소입니다. 어저께 방송을 못 해가지고 오늘 이제 12시 좀 넘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뭐 이렇게 지수가 뭐 껑충 뛰어 올라서 뭐 이렇게 조금 분산됐어요. 돈이 조금 분산이 됐는데 이런 날은 이제 유달리 크게 올라가는 종목은 많진 않은데 근데 오늘은 그래도 생각보다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차트 먼저 보시면요. 나스닥은 이제 이거는 이제 금요일 밤 거고요. 이제 요걸로 따져야겠죠. 요걸로 따져야겠죠. 예, 금요일 밤 거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점프를 해서 0.5고 점프를 했는데 1.37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사실은 마이너스에서 출발해 가지고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위기 나스닥은 요게 조금 애매해서 언젠간 요거를 한번 이렇게 내려갈 거다. 그것 때문에 조금 찜찜해서 그렇지. 일단 분위기는 탄 것 같다 그랬는데 여기를 지금 왜 못 넘나 뭐 제가 이제 계속 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넘으려고 저렇게 하나 근데 조금 넘었어요. 이제 이번에 요번에 한번 넘은 것 같은데 이게 넘었던 안 넘었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짝 넘은 걸로 보이긴 하는데 제 눈에는 약간 넘은 것처럼 보이는데 넘었건 안 넘었건 중요한 거는 이 20선을 그게 여기를 뛰어넘는 게 이게 뭐 관건이라기보다는 20선을 확 깨고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심지어 20선을 슈팅해서 위에서 갭으로 위로 올라가느냐 이렇게 갭으로 올라가느냐 이제 이걸 보아야 되는데 올라가냐 횡보하냐 20선을 깨버리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제 제가 이제 의미를 굳이 둘라니까 여기서 이걸 뭐 안 깨고 있죠 어쩌고 뭐 그냥 갖다 붙인 거지. 사실은 이제 이게 전 고점을 깨냐 안 깨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장기 그거는 뭐 일시적으로 하루 정도 돌파할 수도 있다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니까요. 아니면 거꾸로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별거 아닌데 한 며칠 동안의 며칠 상간의 어떤 방향성이 갭을 떠서 대부분 갭 떠서 올라가느냐 횡보를 하느냐 내려가느냐 이 입선을 깨고 내려가느냐 이제 그거 관건인데 나스닥은 저희가 참고 사항으로만 보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 이제 뭐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여하튼 조정을 왜 안 할까요? 조정을 왜 안 할까요? 한번 내려갈 만도 하는데 왜 조정을 안 할까요? 그랬더니 조정하는 척 하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원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올라가냐, 횡보하냐, 내려가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은 이제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장인데 요 근래 제가 계속 장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죠. 그랬더니 야, 금요일날 2%가 올라가네. 2.11이 올라가요. 근데 더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0.68 정도 갭을 떴어요. 분봉으로 보실까요? 0.68 분명히 갭을 떴죠. 여기서 이만큼 갭을 떴어요. 근데 이제 이만큼 갭을 뜨면요. 이만큼 갭을 뜨면 이제 등락상위를 한번 볼게요. 등락상위 보면 등락상위로 보는 것보다 이제 실시간으로 보는 게 200이 등락률 200이 보시면요. 약간 그 느낌이 오시나요? 0.6 정도 갭이 떴는데 갭이 떠서 올라간 종목이 많잖아요. 상한가 종목 보실까요? 종가 비슷하게 갔죠? 종가 비슷하게 갔죠? 얘도 나름 종가 비슷하게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시작가가 29.96인데 현재가가 29.96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시나? 이거 지워보면요. 분봉. 보세요. 여기 29점, 여기서 바닥까지 1%까지 0% 비슷하게 내려왔다가 0%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겁니다. 여기서 점프해서 상한가를 갔다가 급락을 해서 뭐 이제 시간 단일 저 단일가로 상승한 거일지라도 점프를 해서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0%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 또 풀렸다가 다시 또 들어갔어요. 예.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예. 희한하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여기서 내려왔다가 시작했는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린 거예요. 예. 이렇게 달린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여하튼 그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면 이제 그 지수가 업종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0.6이라는 갭이 떴는데 이게 바닥부터 여기 0%부터 바닥부터 이렇게 올라갔으면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점프해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점프해서 이 정도 위에서 줄한 거죠.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슈팅을 많이 합니다. 종가 0.6 정도 올랐는데 뭐 지수가 0.6이니까 보통 우리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2, 3%, 3, 4%에서 시작을 하면은 뭐 크게 상승은 못 해요. 근데 오히려 지수가 0.6, 0.7 정도 뛰었는데 막 5%, 6%, 7%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갭을 떠서 시작을 하잖아요. 이런 건 다 거의 대부분 무너집니다. 이렇게. 거의 다 무너져요. 예.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0%, 여기 어디가 0%죠? 여기가 0%죠? 지수가 갭을 떠, 지수가 갭을 떠서 올라갔는데 우리가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간다. 그럼 상승을 꽤 합니다. 지수가 갭을 떴는데 우리나라가 우리 개별 종목도 갭을 어느 정도 작게 떠서 올라간다. 그냥 이 봉이 작아요. 여기는 봉이 크죠? 봉이 이만해요. 근데 여기는 봉이 이렇게 작아요. 봉이 이 원의 크기를 보세요. 이게 이만큼이죠? 한 요만큼 되는 겁니다. 얘가 얘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 안에 있는 게 작죠? 바깥에 있는 게 더 크고. 근데 만약에 갭이 0.6 정도 올랐는데 시작을 뭐 7%, 8% 여기서 시작을 한다. 이런 거는 올라가는 애들도 몇 종목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수를 판단할 때 지수의 시작점보다 우리가 좀 바닥에서 시작을 하거나 지수의 시작점보다 밑에서 시작을 하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나스닥이 굉장한 상승을 해서 굉장한 하락을 해서 우리나라가 아이고, 우리나라가 뭐 마이너스 뭐 한 4%나 5% 이렇게 바닥에서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5%에서 시작을 한다. 코스닥이. 그럼 그날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무너지는 날도 있지만 대부분의 열의 일부 여덟은 파트장입니다. 다 0%를 여기 0%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4%에서 다 양봉이 이렇게 크게 다 올라갑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다 올라가요. 스윙하는 사람들은 죽겠지만 단타 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에서 깊은 거 잡으면 스윙을 많이 낼 수가 있죠. 대부분 여기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마이너스가 깊으면 깊을수록 수익이 얘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깊은 얘가 수익을 많이 내겠죠. 그죠? 예. 다음날 갈 목표가는 다 대부분 여기라고 치면 더 밑에서 시작하면 여기 얘보다도 더 밑에서 시작하면 얘는 수익이 더 많이 나겠죠. 이 길이가 기니까요. 이 길이가 길죠. 얘는 짧고 이런 데는 더 짧고 그죠? 그러겠죠? 올라갈 길은 여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시작점이 제가 갭 뜨는 음봉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갭 떠서 음봉이 이렇게 됐다. 희한하게 갭 떠서 음봉이 됐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종목이라고 따지면 희한하게 매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갭 떠서 음봉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다음날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해서 가면 별거 아닌데 다음날 이런 데서 시작을 했다가 엇비슷하게 꼬리를 비슷하게 달면서 상승하면 종가 아니면 여기 아니면 치면 머리까지 간다. 돌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어차피 목표가가 정해져 있다면 매물대가 정해져 있다면 매물대가 1차, 2차 정해져 있다면 여기서 시작한 애들은 10%지만 여기서 시작하면 12%, 여기서 시작하면 15%, 여기서 시작하면 17%. 그렇잖아요? 마이너스가 깊으면 깊을수록 올라가는 봉이 커지니까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하튼 0.6인가 갭이 떴는데 종목들이 종가 비슷한 데서 다 시작을 해서 등락영상을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0.6 정도면은 보통 한 3, 4% 정도 시작을 했으면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었을 텐데 좀 그나마 먹을 게 좀 있었던 이유가 뭐냐? 양봉장이고 2% 이상 올라갔는데 왜 먹을 게 좀 있는 장이냐? 원래 이 부분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종목들이 여기보다 조금 더 낮은 데서 올라갔기 때문에 먹을 게 좀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하시다 보면 안정감 있는 곳보다 바닥에서 올라가는 애들이 음봉으로 되는 경우가 별로 올라가다가 무너져서 음봉으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구나.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보다 위에서 갭 위에서 올라가는 놈들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구나.
이렇게 되거나 뭐 아니면 양봉으로 이렇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구나 이제 하시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이제 코스닥은 양봉으로 크게 2% 이상 올랐어요.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여기 침해 야, 요 양봉 머리까지 갔나 보죠? 근데 여기 침이 조금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도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도 만약 월요일 날 간다면 슈팅을 해서 이렇게 아니, 왜 이러니. 슈팅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던가 아니면 그냥 올라가는 척 하다가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월요일 날은 조금 아이고 월요일 날은 조금 조심하셔야겠네요. 아니면은 진재종 양봉이라고 해서 이렇게 체결하듯이 잡고 그 다음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수는 뭐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지수까지 봤고요. 이제 상한가 종목, 상한가 몇 종목 나왔죠? 상한가 종목부터 몇 종목 보고 20% 이상 크게 간 종목들 위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봉장에서는 대부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별로 얘기할 게 없는데 요번에만 특수한 경우로 이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거 슈팅을 해서 올라간 종목이 꽤 있습니다. 상한가를 간 모든 분들 상한가 들어가니까 축하드리고요. 발돋움 판을 어느 세월, 여세월부터 이게 상을 간 겁니다. 상 가고 다음날 상 갔어요. 그리고 안 털었죠. 상을 가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무조건 위에서 털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 털었어요. 심지어 물량을 받고 또 흘렀어. 급락이 아니라 이렇게 급락으로 이렇게 떨어졌으면 반등이라도 있는데 줄줄줄줄 흘렀죠.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 안 간, 이거 뭐야? 델릭스. 여기서 상을 안 간 이 효과가 이제 나비 효과 비슷하게 여기서 물량 받고 상을 가고 물량 받고 여기서 세력 애들이 이윤을 한번 참았어요. 쭉 참고 나서 개미들을 요 바닥까지 다 끌고 와서 들어서 못하겠네 하고 다 털어버린 다음에 여기서 3일 동안 슈팅을 연속으로 해서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은 것 같은 느낌이지만 지금 돌파했죠? 몇 끝선을 돌파했어요. 물량 받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갔다가 내려가는 걸 물량 받는 거라고 보통 합니다. 요렇게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얘나 같은 거예요. 얘나 같은 겁니다. 이거를 하루 만에 하는 게 이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돌파를 했죠. 보면은 얘 끝선이 여긴데 돌파를 했죠. 근데 이날의 분봉을 봐야 돼요. 이날 그냥 땅땅땅 부하에 걸렸다가 평 이렇게 내려갔던가 침으로만 이렇게 됐던가 이런 경우가 이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솟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더 이전 과거를 봐야 됩니다. 없죠? 없죠. 더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물량을 여기 물량을 여기서 물론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했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거래량이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거래량이 터지지 어느 시점에서 터지는지 보세요. 여기 조금 터졌죠? 네 없다. 아이고 뭐야? 깜짝 놀랐네. 네 없다가 거래량이 네 없다가 갑자기 이제 이 거래량은 이제 우리가 뭐 소위 하는 말로 거래량은 뭐 거짓말 안 한다 하니까 내 거래량이 없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 좀 터졌죠. 내 거래량이 없다가 요건 좀 약하죠. 요거 하나 터졌어요. 근데 여기는 좀 약해. 하루치만 이렇게 올라갔지 그 다음날 거래량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가 우리 세력시들의 이제 뭔가의 시작입니다. 이번 미션의 시작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예비 상승을 좀 해놓고요. 구라로서 개미도 좀 털고 개미 털고 나서 몸이 가벼워지니까 연상을 가졌어요. 그래 놓고 이 피델릭스라는 종목이 뭐 반도체니까 분위기 좋을 때 연상을 가고 나서 여기서 확 털어 먹어서 아싸 이득을 취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물량을 받았어요. 왜? 더 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털어 먹었다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통 털어 먹은 거 보면은 음봉으로서 저 위에서 하늘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털어 먹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털어 먹은 걸까요? 제가 이런 경우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다음에 여기를 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죠. 여기서 따지면 다음에 여기를 넘겠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한번 참았네요.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더 가긴 더 가겠지만 언젠가 빠른 시일 내에 더 갈지 나중에 더 갈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이제 얘네 마음이 형태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바로 갈지 한참 몇 년 지나서 나중에 갈지 그거는 모릅니다.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땐 이것도
뛰어넘었지만 여기를 뛰어넘었지만 물량 받은 거로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연상 3상을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내일 결정, 뭐 월요일 날 결정하는 거지 오늘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얘가 가만히 보면은 쌌다 하면 상한가예요. 여기 상한가죠? 연상 상한가. 여기는 쌌지만 상한가는 아니에요. 쌌지만 아니고 이건 아니고 여기도 세 번을 쌌는데 아니고요. 그럼 세 번 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에 물량 받는다고 또 상한가를 또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마이너스로 무너졌죠. 그래 놓고 여기서 물량 받은 듯 한데 어쨌거나 여기서 상을 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 기간이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번에 올라가서 만약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요번 시즌이 마감이에요. 이게 이번에 올라가는 게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거예요. 만약 올라간다면 이게 이제 오늘 이번에 미션 마무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면서 물량만 받고 갈지 실제로 올라갈지 그거는 이제 내일 봐야 알겠죠. 내일 봐야. 여하튼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48만 3천 나쁘지 않죠. 종가상인데 48만 3천 상은 종가상이니까 나오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일단 차트가 우선입니다. 근데 48만 뭐 잔여 물량 봐서는 내일 뭐 여기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11%? 10에서 11%까지 기대해 볼 만하고요. 재수 좋으면 요번에 만약에 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꽤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여기서 이제 들어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상을 들어가 계신 분에 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버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아침에 10에서 11%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그래도 반 이상 버리시는 게 맞고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나중에 얘기니까. 그리고 버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여기 뭐 20, 여기도 매물대가 좀 있죠. 20에서 22, 3%. 그럼 결국은 상한가 후보입니다. 예. 그리고 우연인지 몰라도 매물대가 여기 또 하나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연상짜리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애들이 연상을 갔다가 연상에서 그냥 끝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연상을 간 애들이 보통 3상에서 5상까지 요 심지어 지금 템버거 올라간 애들 대상홀딩스가 뭐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그런 게 유행하던 시즌에는 한 번 정도 노려보는 겁니다. 단 스탑로스를 분명히 걸어놔야겠죠. 그 전날 상한가를 간 종목 밑에는 걸어놔야 됩니다. 걸어놓고 나서 여기서 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단타를 치듯이 실시간으로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10에서 11%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20%도 공간이 있는데 여기보다 더 매물이 강한 곳이 제가 봤을 때는 연상짜리입니다. 59%딱 연상짜리예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거의거든요. 연상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피델릭스. 그 다음에 베셀은 지하실에서 올라갔는데 얘는 뭐 100만 본장에선 100만이 넘었는데 중상이죠. 누가 보더라도 중상이고 잔여 물량은 21만. 뭐 그냥 그렇죠. 21만이면. 근데 어쨌거나 중상이니까 종가상은 아니니까 그리고 발돋움 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쳐줘야겠죠. 기간이 2달 좀 넘어요. 2달 좀 넘는데 약하죠. 예, 발돋움 판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그런 것이니까 여기서 일단 어쨌거나 공간은 1차 여기 10에서 11% 2차가 좀 높네요. 18% 정도.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11%, 2차 한 16% 정도, 15%, 16% 보시면 되는데 아침에 갭을 먼저 이렇게 여기나 여기를 갭을 떠버리면 무조건 반 이상 버리세요. 버리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TY 홀딩스 아까 얘기했죠.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물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겁니다. 이제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18% 그다음에 점상을 갔고요. 또 상을 갔습니다. 2상 갔으니까 이제 3상 노려봐야죠. 3상짜리가 어딜까요? 3상이 저렇게 아래꼬리가 기니 근데 이게 단일가 거래라 의미가 없는데 지금 여기가 목표가였는데 목표가를 여기서 점프해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해서 개미를 털고 다시 올라간 겁니다. 겁나서 이제 못하죠. 근데 단일가 거래라서 이제 뭐 할 수는 없는데 혹시나 뭐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공간으로만 따지면은 여기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1차, 2차에 공간이 있어요. 크진 않네요. 예, 이거 약간 종가상 비슷한 거라 공간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크진 않은데 재수종은 뭐요 22%까지도 올라가니까 하시는 분들은 보십시오. 근데 저는 우선주는 이제 아예 번외로 생각하니까 솔로스 첨단 소재 2우 얘도 우선주예요. 우선주인데 일찍 들어갔네요. 얘도 종가상이죠. 예, 나오셨어야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2만 아예 잘못하면 풀렸겠는데 안 풀렸나? 안 풀렸네요. 오, 안 풀렸네. 상은 안 풀리긴 했는데 여하튼 얘도 뭐 희망이 있을까 얘?
제가 봤을 때 여기 5%, 5, 6% 캡돈 버리시고요. 예, 맥시멈으로 가는 거는 뭐 15%까지도 공간이 있어요. 희한하게 또 공간이 있네요. 예. 한번 확 쏠지 몰라. 우선주는 이제 확 한번 쏘는 게 있어갖고. 근데 그거를 또 바라보고 할 수는 없죠. 한창 지하실에서 올라와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120 밑에 꿈은 120. 꿈을 조금 못 이뤘는데 여기까지 가면 다 이룬 거죠. 하필이면 거기가 또 매물대이기도 하고요. 10% 강상이죠. 강상인데 10% 바라보기엔 좀 애매한데 한창이 본장에서 26만 근데 14만 예, 어쨌거나 줄었죠. 근데 그래도 강상으로 올라간 빨이 있으니까 그죠? 강상으로 올라간 빨이 있으니까 1차 한 10%, 2차 치매 절반 요 정도 한 요 정도면 보시죠. 요 정도. 20 너무 높은데요. 요 정도만 보세요. 2차. 예. 한 15%? 15%만 보십시오. 어쨌거나 아침에 갭을 여기나 여기가 뜨면 반 이상 버리세요. 나머지 갖고 보세요. 본장에서는 그 정도에서 보는 겁니다. 와이더 플래닛 얘도 상은 중간에 들어갔다가 풀렸죠. 근데 제가 이것만 아니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네요. 예, 근데 어쨌거나 막긴 막았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은 종가상이면 위험한데 여하튼 음봉을 줄이다 양봉으로 바꾸긴 했어요. 바꾸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불안합니다. 예. 근데 120 밑에 꿈은 120인데 상한가 가고 음봉으로 지지하고 양봉으로 지지하고 그다음에 또 급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애들은 잘 무너집니다. 생각보다 잘 무너져요. 급하게 간 애들은 잘 무너집니다. 할 거 하면서 가는 애들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상을 갔는데 와인어플 2만 얘도 잘못하면 풀렸겠냐? 어떻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아니 본장에서는 26,000이었는데 23만 6천으로 매물 잔여 물량이 늘었네요. 그래도 전저점 10% 10% 10 아유 너무 높다. 10% 한 15%? 10% 15% 1차 10% 2차 15%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당일날 결정하는 거죠. 오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와이더 플래닛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코스나인 얘도 지하실이죠. 코스나인도 지하실인데 본장에서 130만 근데 잔여 물량은 50만 강상이고 근데 얘는 지하실에도 분위기가 좋네요. 좋은데 근데 얘는 뭐 이게 좀 약간 애매하다 이게. 전저점 7%, 그다음에 요 봉머리 25%. 그죠? 7% 25%면 뭐가 애매하죠? 얘는 오늘 뭐를 이렇게 따지기에는 뭐한데 왜냐면 필요상으로 지금 너무 자기 원래 영역에서 여기 영역에서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따지기가 좀 그런데 매물을 따지기가 그런데 그래도 굳이 따지라면 한 9%에서 9에서 이게 너무 높은데 9%까지만 보시죠. 예, 제가 봤을 땐 9에서 한 15, 16%그 정도 9에서 16%그 정도 이상은 보실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름 일찍 들어간 데다가 나름 잔여 물량이 괜찮기 때문에 50만이니까 뭐 요즘 50만이면 괜찮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100만 가까이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즘은 거래량이 하도 적으니까 그렇게 9에서 16%까지 15%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조선주 이제 크게 올른 것만 볼게요. 물류조선주 없어요. 철강주는 남선 알미오 상을 갔고요. 돌파하고 지지하고 급하게 올라갔어요. 남선 알미오 우선주라 좀 그렇긴 한데 뭐 아까 얘 떴냐? 등락상에서 남선 알미오가 떴냐? 안 떴네? 이게 지금 처음 보는 건데 남선 알미오가 등락상 보세요. 피델릭스, 베셀, TY 홀딩스, 솔루스 첨단 소재, 한창, 와이더 플래닛, 코스나인, 그죠? 여기까지 떴는데 없어 등락상에는. 근데 섹터에는 또 남선 알미오가 상이 아닌 거야 뭐야? 상한가 맞는데? 이렇게 차트가 요새 이런 경우가 있더라니까. 예. 상을 들어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맞죠? 맞는데 등락 상위에 빠져 있어요. 우선주라 내게 이게 HTS가 뭐가 문제가 있나? 여하튼 빼먹을 뻔했는데 이것도 우선주니까. 근데 뭐 우선주 오늘 다 봐놓고 이것만 안 본다고 그러는 것도 웃기죠. 남선 알미유 나름 시간 단일가 거리인데 그래도 어쨌거나 혹시나 하시는 분 계실까봐 내일 여기 7 나름 강상이고 잔여 물량이 아까 만 7, 6, 7%만 보십시오. 6, 7%갭 뜨면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뭐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 공간은 그 이후로 공간이 있긴 있는데 뭐 이렇게 있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선주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근데 얘가 또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게 있죠. 보세요.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게 있는데 저거를 노리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공간이 있어요. 공간은 여기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봐서 6, 7%지만 공간은 요까지 있는데 연상 하필이면 또 상짜리야. 있긴 있는데 노리시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노리시는 자리 아닌 것 같고요. 부국 철강이 많이 올라갔네요. 23 상 가까이 올라갔다가 상한가를 가진 못하고 꽤 올라갔는데 얘도 여기 물량을 여기 돌파선이 여기랑 있으니까 올라갔어요. 근데 알고 보면 여기가 곽초령 자리죠. 매물대도 있지만 곽초령 자리예요. 곽초령 자리는 아시겠지만 바닥부터 올라가면 삐우 이유 이게 끝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상을 간 겁니다. 여기 저기 파란색 음봉침까지 간 거예요. 예, 근데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까지 간 겁니다. 이게 돌파선을 2개 이상 돌파할 때는 이렇게 크게 갑니다. 크게 가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가 돌파선이 아니라 여기를 봐야죠. 시작하고 많아요. 이거 몇 개 됩니다. 이렇게 몇 개, 뭐, 여기도 2개, 뭐, 여기도 뭐 한 2개, 여기도 한 3개, 4개 되는데, 여기를 돌파하면서 가니까, 보통 이게 돌파하면서 가니까 10%, 10에서 한 15%면은 뭐 10%면 20%, 뭐 12%면 24% 이런 식으로 뭐 13%면 26% 이상 그렇게 2배 이상을 가는데 만약에 10% 내외로 그 안쪽으로 해서 가면은 하나, 둘, 셋 돌파! 그렇게 올라가면 곽주령 자리를 올라갈 때는 18에서 22% 대부분 상한가도 많이 갑니다. 그렇게 간 개념으로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목표가가 여기가 23% 돌파선이 23%면은 15% 이상은 제가 무조건 1차 목표가로 보죠. 여기가 1차 2차는 그럼 어디일까요? 양봉이 머리 음봉이 저점 매물대를 찾으면 여기겠죠. 예. 정확하게 간 겁니다. 갔는데 제가 보수적으로 봐서 그런지 꽤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남선 알미늄도 남선 알미우가 가니까 동다리에 따라간 것 같고요. 철강주는 그렇고요. 오늘 유난히 간 애들이 꽤 있어요. 범양건영도 건설주 중에서 범양건영 120 밑에 꿈은 120 지하실의 꿈은 지상 그죠?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이렇게만 가고 말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목표가는 120 근처 1차 여기 1차 고기 2차 뭐 보수적으로 보면 여기쯤 되는데 더 많이 올라갔어요. 예, 많이 올라가는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봇 AI 드론 중에서는 베셀이 상을 갖고요. 덩다리는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와이더 플래닛도 이제 섹터 중에서 2개가 상을 갖네요. 베셀도 가고 로봇 AI 드론 중에서 와이더 플래닛 가고요. 누가 대장일까요? 먼저 상 들어간 놈이 대장이죠. 얘랑 이놈이 대장이네요. 베셀이 대장입니다. 근데 월요일 날은 대장을 바꿀 수도 있고요. 에너지 중에서는 소록스가 오지게 무너졌고요. 오지게 무너졌는데 아래침을 달고 아까 그놈은 상을 갔지만 얘는 상을 못 갔습니다. 무너지고 말았고요. S에너지가 물량만 오지게 받았는데 얘도 120을 훌쩍 뛰어넘었죠. 예. 이번에 목표가보다 높게 올라간 애들이 꽤 있네요. 화학주는 없고 식료품 사료들도 무너지고 무너진 애들 투성이고 조림비료 재지 중에서는 장이 안 좋을 때 이제 식료품이랑 조림비료 재지 농업이 가는데 다 무너졌어요. 효성 OMB 물량만 받았는데 기침을 길게 달고 무너졌고요. 그러면서 은근히 곽초롱자리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저걸 뚫겠다는 뜻이고 조비도 무너지고 누보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남해화학 뭐 미래생명자원 KG케미칼 하여튼 어지간한 거 다 무너졌습니다. 기계주 중에서 관계없고 전기차 중에서는 뱃살 상을 갖고요. 남선알미늄 모베이스전자 윤석열주죠. 근데 120m에서
120까지 갔다가 무너졌으니까 발판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는 있는데 아직은 약합니다. 예, 아직은 발판이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하죠. 그 정도 갖고 태성이랑 지오릿 에너지도 갔는데 태성이 얘가 이제 여기서 120 위로 딱 올라서면은 이제 그 단타로 여기까지는 모르더라도 여기까지는 들고 가는 자리인데 예, 아직은 자리가 좀 애매하네요. 예. 태성이랑 거래량도 나쁘지 않은데 뭐 얘가 잠깐 과거를 좀 보면은 얘도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뭐 들고 갈 애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초전도체 중에서는 관계 없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도 예, 제주 반도체가 얼추 이제 한 번 쏘면 고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쏜다면 이렇게 쏘면 이제 고점의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아직은 아닌데 따라가지 마세요. 고점 안 나왔다고 해서 따라가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중에서 퀄리타스 반도체 이름이 어렵나? 신규주인데 퀄리타스 반도체 왜 여기까지 간지 모르겠는데 뭐 1차 여기 2차 여기인가 본데 2차도 훌쩍 뛰어넘었네요. 이렇게 좀 목표가를 유난히 뛰어넘는 날이 있어요. 서플러스 글로벌 120 위로 호쩍 올라갔고요. 근데 여기 120을 돌파선 삼아 이게 한 13% 되니까 26%까지 갔나 봅니다. 근데 고가가 23%네요. 많이는 못 갔네요. 얘도 잘 안 가네요. 여하튼 그렇고요. 얘도 120, 이제 120이 꼬그라지고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중에서 피델릭스하고 베셀이 상을 갖고 소룩스가 무너졌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얘는 이제 요런 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요런 데서 이제 얘가 전형적인 이걸 만약에 들고 간다고 마음먹으면 이날 음봉 나온 날이나 양봉 나오는 날 여기를 로스를 하고 들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로스하고 이거를 로스하고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올라갔으면 오늘도 어차피 매도죠.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하루 만에 올라갔으니까 보통 이게 하루 만에 가는 게 아니라 스윙으로 들고 가면은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여기 양봉 음봉 나왔죠. 양봉 음봉 나오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윙으로 가면 이렇게 해서 들고 가다가 여기서 매도인데 하루 만에 가도 어차피 매도입니다. 스윙으로 들고 가다가도 목표가까지 가면 여기서 더 갈래 여기서 더 갈래나 욕심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선까지만 양봉이 머리 알고 있는 데까지 그 다음에 침해 절반 정도 이 정도 여기서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매도를 하는 겁니다. 더 갈래나 그럼 더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데까지 1차, 2차 여기서 이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스윙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는 여러 날 들고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 날 들든 하루 만에 들고 가든 내가 아는 데까지만 가면 매도입니다. 아니, 매도입니다. 아셨죠? 스윙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엔터미디어도 뭐 유난히 간에는 숏박스인가? 얘도 이제 120 위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이게 다 위로 이렇게 찌르는 날인가 봐요. 예, 굉장히 다 세게 찔렀죠. 필요 이상으로 많이 찔렀습니다. 위메이드 맥스도 필요 이상으로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뭐 여기 1차, 2차 여기 같은데 얘는 정상적으로 갔네요. 위메이드 맥스는. 그 다음에 위메이드 플레이도 목표가 보면은 여기 매물대 1차 여기 2차라고 해봤죠. 근데 얘도 정상적으로 갔고요. 이거 워낙 심하게 올라간 애들이 많아서 다 그런가 싶었더니 그건 또 아니네요. 메타버스 VR 게임 중에서는 위메이드 패밀리가 그렇게 갔고요. NFT 메타버스는 세게 가니까 없습니다. 모비렉스 정도 지지만 했고요.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코스9 상을 갖고 제주반도체가 덩다리로 갔고요. 그 다음에 피델릭스도 상한가를 갔고요. 휴대폰 통신도 두 놈이 갔네요. 코스9이랑 피델릭스. 누가 대장이냐? 아까랑 똑같나? 얘는 종가상. 얘는 그래도 얘 코스9이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중에서는 타맵신이 120까지 올라갔지만 이제 꿈을 이뤘지만 보통 이런 애들 제가 뭐라고 그랬죠? 120을 어설프다 확 깬 애들 이렇게 확 깬 애들은 120까지 다시 가는 경우도 있지만 120이 얘가 전형적인 그 스타일이죠. 120이 올라가다 이렇게 꼬부라지기 전에 올라갔으면 목표가가 여긴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내려가니까 목표가가 여기가 돼버린 겁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 있는데 120이 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만큼 계속 손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올라갈 때는. 그래서 그때는 물을 타서 올라오셔야 되는데 물 타는 방법은 나중에 또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발도는 판을 뭐 2달 정도 만들었어요. 근데 중간중간 비어있는 이빨이 많죠. 이런 거는 다 음봉으로 채웁니다. 이런 거는 다 여기
다 음봉으로 이렇게 채웁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일 한 번 더 쏘고 내려오나 볼까요? 0%니까 쏠 수는 있는데 아마 만약에 쏴도 내려올 겁니다. 뭘로? 예, 침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만하시는 게 맞고요. 120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바이오 중에서는 뭐 전부 다 물량만 받았네요. 진 시스템 지하에서 물량 받고, BL 지하에서 물량 받고, 웰크론 지하는 아니지만 여하튼 지지를 했고요. 음봉 2개 나오고 지지를 했죠. 뭔가 이제 더 가고 싶다는 뜻을 강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니까 어느 날 여기를 뚫을 때 이제 얘 곽지렁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를 뚫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날 뚫을 때 날아가는 겁니다. 아이고 뭔가가 어떻게 된 것 같은데 바닥에서 올라가면 여기가 끝이고요. 중간에서 10% 내외에서 올라가면 두 배. 바로 밑에서 쏘면은 18에서 22% 날아갑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제일 많이 가는 거, 더 많이 중간 많이 가는 거 두 배. 이렇게 두 배라는 거죠. 한 배, 두 배, 이렇게 두 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부터 올라가면 삐우, 이유, 이유, 이유. 여기가 끝이에요. 목표가가 그냥 이 돌파선 자체가 목표가가 돼버린 겁니다. 아셨죠? 곽철용 자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곽철용 자리는 뭐를 곽철용 자리라고 하냐? 돌파선이 하나, 둘,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 곽철용 자리. 하나면은 그냥 돌파 매매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하나뿐이 없다. 하나뿐이 없으면 그냥 돌파할랑 말랑 돌파말랑 돌파할랑 말랑 돌파 딱 하자마자 살짝 하자마자 매수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목표가까지 딱 하면은 매도 하면 끝나는 건데 이게 만약에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일 때는 아까 얘기한 바닥부터 올라가면 바닥부터 올라가면 거기가 목표가 10% 정도 내외에서 올라가면 두 배 이상 바로 밑에 4, 5% 바로 밑에서 심지어 갭까지 떠서 올라가면 이거는 이제 18에서 22% 이상 물론 이제 차트를 보면은 매물대를 따져야겠지만 일단 매수를 하던 시점에서는 빨리 잡아야 되니까 18에서 22%가 이제 잡아야겠구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잡는다 그러면 200씩 매수 5번 하고 빨리 목표가를 현정해서 선 그어놓고 거기까지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그 이상을 바라보든가 이제 해야겠죠. 네. 매수하기 전에 막 목표가 따진다고 어디 가만히 보자. 어디가 목표가냐 이러고 있으면 얘 벌써 이만큼 올라가요. 이만큼 올라가 버려요. 잡아놓고 빨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됐을 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목표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목표가를 빨리빨리 잡을 수 있는 그 실력을 키우셔야죠 여러분들이. 그죠? DTNCRO 바이오 중에서는 DTNCRO가 가는데 얘는 뭐 이렇게 뭐가 이빨이 막 빠지는 게 많아. 얘는 조금 뭐가 불안하죠.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나마 신규주인가 봐요. 예, 얘는 잘 모르겠습니다. DTNCRO 신규주인가 본데 바이오긴 바이오인데 제약이래네요. 여기를 왜 이렇게 남겨놓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올라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일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월요일날 일단 시간 되니까는 무너졌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약에서는 Y 바이오로직스가 신규주인데 물량만 받고 끝났고요. 내일 마저 쏘아서 급하게 올라갈란가 갭은 떴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침이 이 정도나 있는데 여기서 갭을 떠서 올라가면은 돌파보다는 무너질 확률이 커요. 이렇게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아니면 침의 절반까지만 갔다가 무너지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하튼 제약주 중에서는 그게 없고요. 화장품 중에서는 코스나인이 상을 갔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중에서는 메이슨 캐피탈이 박살났네요. 박살났는데 왜 박살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박살났어요. IT생이 고점의 모양은 아닌 것 같은데 어설프게 만들어놨네요. 반반. 고점의 모양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뒤에까지 볼까요? 고점의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를 넘고 약간 물량을 받은 듯한 느낌인데 여기서 예비 상승한 거에 물량을 여기서 받고 내려오면서 뭐 나름 여기서도 받고 했지만 하여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랑 받고 이것도 물량을 받으러 올라가는 느낌인데 제 생각에는 이건 물량을 받으러 올라가는 척 했다가 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여기나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이거는 쏴도 단타로도 잡기가 어려워요. 왜? 너무 높으니까. 여기서 너무 높으니까 이런 거는 안 하시면 100점입니다. 안 하시면. 해서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안 하는 게 100점이에요. 핀테크 중에서는 뭐 그냥 다 얘는 뭐야? 엑스프레스 얘는 뭐야? 얘도 지금 여기서 120 깼으니까 여기까지 가겠다. 뭐 그런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런 건 좀 안 하시는 게 맞죠. 예, 뭐가 불안불안하니까요.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는 그 정도고 그래피니터 중에서는 서원 정도만 지지만 했고요. 지하실에서 지지만 했고 교육 출산 정책 중에서는 YBM 넷이 물량을 받으러 여기까지 갔습니다. 예, 언젠가는 여기니까 여기를 뛰어넘겠다. 곽철용 자리 거기 아직은 아니죠. 한참 뒤일 겁니다. 아마 한참 뒤일 거예요. 한참 뒤, 몇 달 뒤. 미세먼지는 웰크론 지원자 같고요. 중국 많이 간 건 아니지만 중국주 중에서 간 게 없고 일자리는 메이슨 캐피탈 무너졌고요. 오픈놀이 왠지 모르게 지원자 삐쭉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기보다는 여기 그냥 지지를 한 거네요. 3일 동안 무너지다가 다 지지를 했습니다. 내일 이렇게 좀 상승을 이 정도 19% 이상 크게 하면은 무너지는 게 많죠. 마이너스 1.58이죠. 무너지죠. 두 번 연속 상승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철도주도 세게 간 게 없고 유엔젤이 무너졌고요. 뭐 크게 무너진 건 아닙니다. 항공여행지 중에서는 아시아나 IDT 상을 가고 나서 물량을 받았는데 은근슬쩍 나 여기를 뛰어넘을까 그런데 저 과거를 한번 볼까요? 거기를 뛰어넘을 만한가? 뛰어를 넘으면은 그 다음번엔 여기나 여기겠네요. 예. 근데 항공주는 아직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방산주 중에서는 왜 그런 정도고요. 방산주까지는 이상하게 보게 되네요. 아직까지 장이 지지를 정확하게 바닥을 만든 게 아니라서 방산주를 자꾸 보게 되네요. 오늘 여기까지 봤고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40분이 넘었네요. 요 근래 들어 방송 제일 길게 했네요. 아까 등락률 아니 상한가 종목 보다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냥 남은 주말 내일까지 푹 쉬시고요. 월요일날 시드를 좀 줄인 상태로 하시면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한번 해볼 만합니다. 수요일까지도 과감하게 한번 매매를 해보십시오. 단 시드를 평소보다 반 이상 줄이십시오. 반의 반이면 더 좋고 최소한 반 정도는 줄여서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정말 좋은 장 왔을 때 예수금 없어서 허덕이시는 분들이 워낙 제가 매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늘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쉬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